네, 단도직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 꼭 봐야 된다. 이알류 그리고 그 뉴스의 핵심을 같이 짚어줄 두 분입니다. 나인원 위원님, 김충성 위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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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증시가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2,500선, 지난주까지만 해도 뛰어넘으려고 그 깔딱고개만 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알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마이크론 20% 감산 선언, 경기 둔화의 그림자가 짙어지나.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업황의 둔화 우려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다시 한번 IT 업계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나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 네. 반도체 업황 또 경기 둔화의 그림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좀 간단하게 좋냐 나쁘냐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안 네, 좋다는 안 좋다. 분위기지 않을까요? 다르신가요? 자, 일단 시장은 어찌 본다면 지난 1년간 썩 안 좋았습니다. 계속 비추세였었고 어찌 본다라면 상승했던 날보다 하락했던 날이 더 많았고 파동의 길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하락한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식 투자를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일단 각 구간별로 어찌 본다라면 늘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지만 결국 시장의 주도주는 늘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것을 단지 그 전날 우리가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날에 기존에 내가 안고 있던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이 반등하지 않으니까 시장 안 좋다, 시장 나쁘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정말 오늘 같은 날에도 정말 어찌 보면 투자보다 트레이딩에 익숙하시거나 또 그 길로 가고 계시거나 나름의 어떤 다양한 매매 툴을 섭렵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기회의 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이러한 변동성을 내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찌 본다면 너무 비자발적으로 소위 말하는 좀 강제 장투라고도 하죠. 손실난 종목 안고 가시면서 오르길 기다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레이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단 오늘 아침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10%가량 하락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오늘 네옴시티 쪽을 장초반에 봤어요. 그리고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뭐 개파락한 것도 있고 또 그에 반해 급등한 것도 있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 즉 현대로템이 갭을 떼우고 어느 정도 시가 이하로 밀리다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고 이제 어느 정도 멈췄을 때 시장을 전체로 쫙 한번 훑어보니까는 하이닉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10% 개파락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마 뭐 저 역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그 시세를 보았더라면 뭐 한 가지 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뭐 LG전자, 기아차, 현대차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초대형주들이 마이너스 5% 크게는 10% 가까이 개파락하거나 또는 투매가 나오면은 사실 사야 될 자리입니다. 저였으면은 상당히 좀 무리해서, 정말 무리해서 소위 이제 레버리지까지 좀 일으키면서까지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이제 후에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반응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뭔가 매도 주문이 좀 잘못 나왔거나 달리 분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로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업황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왜냐하면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작년까지는 반도체 업계,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메모리,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로직 칩셋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초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팬데믹부터 작년까지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전 세계 IDC, 소위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 경로, 자 어찌 보면 그 경로가
다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니까 그게 다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IDC 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여러 인스턴트 메신저, 즉 메신저 프로그램들 많죠. 뭐 무슨 톡이다, 무슨 라인이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모든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IDC 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IDC 센터는 어떠한 저장 장치를 쓰는가?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은 SSD 또는 이제 NVMe라고 이런 어떤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었고 그 수요가 정말 피크를 딱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작년 4분기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왜냐? 그때는 메타버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NFT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P2E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IT와 관련돼서 모든 용어들이 다 총집합되면서 섹터 자체가 계속적인 네.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스토리지 즉 메모리 반도체 칩셋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수많은 플래시 메모리 또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단 수요 자체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재고를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라는 네. 거예요. 자, DDR5는 무엇인가? 자, 어찌 본다면 기존의 DDR4라는 메모리 칩셋 대비했을 때 소위 채널과 버스가 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4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왕복 8차선 이렇게 도로가 확장이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가 오갈 수 있고 좀 더 빠른 속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DDR5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역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역시 마찬가지로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쌓여 있는 건 DDR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고로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쯤인가 이제 모건스탠드 리포트가 나왔죠. 일단 이 부분은 아마도 각 메모리 칩셋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고 처리를 그래도 좀 싼 가격에 일단은 처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전략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자, 코로나 때의 생산량 수준에 버금갈 정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메모리 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 지금 현재 어찌 본다면 적자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상황인데 왜 이런가? 자, 시장 지배력을 넓힌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그 정반대로 투자를 줄이고 있고요.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어찌 본다면 자신들의 영역을 또는 자신들의 어떤 시장을 점차 축소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물량을 늘려서 대폭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도 약간은 좀 무리를 했던 것이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늘어났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다라는 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네. 적어도 내년 1분기, 늦게 본다면 2분기까지 보셔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일단은 소부장, 장비주 또는 어떤 뭐 소재주, 뭐 이런 부품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 그러니까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예. 재차 돌려주는 돈이 들어왔다는 그 신호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한 500억, 1000억 정도 이제 네. 거래대금 터졌던 만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전면에 나서가지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시간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연말은 좀 힘들 것이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보유자분들께서 좀 가지시고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단기 스윙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먼저 나타내고 그 훈풍이 반도체 소부장주들까지 확산되면서 중소형주까지 확산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 가려나? 했는데 또 마침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마이크론이 감산 소식을 나타내면서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업황 우려감이 경기 둔화까지 발발시키나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10% 이상 급락 부분은 너무 예민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오히려 10%의 급락이 나타났을 때는 사야 되었었던
구간이다, 기회였다. 김중성 의원님도 의견을 그렇게 주시네요.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그림자가 반도체로 발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플레 물가는 조금 완화되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그림자는 슬슬 있는 편이었는데 반도체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게 오늘 맞나요? 뭐 각각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네. 네네. 일단 뭐 우리 시장에 약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반등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힘이 좀 붙인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거쳐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물가 때문입니다. 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금리를 인상을 좀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더 올린다라는 뜻을 좀 내비쳤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용인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발언,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강도 높은 이 긴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멘트를 좀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지 또 그 부분들이 확인되어야지 이 물가를 잡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지표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우선인데, 네, 확인이 된 건 뭐가 있습니까? CPI, PPI, 네, 그래요. 시장의 그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이제 확인된 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화답하는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이제 주요 기업 마이크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타깃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실적 부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뭐 지난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주요 업체들의 그 실적을 보더라도 좀 감소하거나 좀 나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본다면 당연히 산업 생산, 네, 이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겠다라는 부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보더라도요, 이 부분들이 둔화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경기가 이미 둔화가 되어 와 있거나 혹은 침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산업 생산 그리고 말씀드렸죠, 소매 판매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실 경기가 정말 침체 국면이고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모두가 허리띠를 좀 졸라맬 겁니다. 뭐 쓸 거 있으면 안 쓰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될 것인데 오히려 좀 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연준은 이거 경기가 좀 나빠야지 어찌 보면 물가도 꺾이고 이러는데 네. 이게 좋아?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금리 그러다 더 올려? 보니까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이 물가가 아직 안 잡혔구나. 이거 12월에 금리 인사 속도 조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칫 좀 안 좋게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연준이 아니죠. 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시장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관전 포인트가 뭐 여러 지표도 뭐 CPI, PPI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산업 생산 그래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매 판매 이 부분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앞으로의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어차피 연준이 또 이걸 또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아직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네, 이 부분들 본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듯이 지속 가능한 이슈에서 매매의 팁을 얻어야 되고 그것도 그렇죠. 시끄러울 때가 아닙니다. 조용할 때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뭐 성우하이텍이 어떻습니까? 다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선점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이에요. 그랬더니 20%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 그 증명을 해드렸어요. 또 데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이미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네, 오르기 바로 직전에 선점할 수 있게끔 조용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70% 가까이 이렇게 좀 오름세가 그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한 이슈에서 네, 조용할 때 선점하는 전략, 네,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야지만이
이런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승산 있는 매매를 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네.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데모도 그렇고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다 이전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크게 시간이 지나서 올린 게 아니라 딱 그 오르기 직전에 얘기를 해서 그 조용할 때 얘기를 해서 바로 그 튄 종목들. 그래서 저희가 그 10% 공략주에 늘 확인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종목 준비하셨죠? 예. 경기 둔화 그림자가 들이우나라는 부분. 우리가 미국 CPI, PPI 다 확인했는데 인플레이션 단기 피크는 지났지만 또다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오늘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크셔 해셔웨이, 워렌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셔웨이가 얼마 전 대만의 TSMC를 매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주면서 반도체 나아지려나 했는데 또 이렇게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자, 오늘 핫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장 이겁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에 여러 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업 방안 계획을 논의한 기업들은 주가가 뛰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현대로템이 네옴시티와 관련한 철도 계획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그런데 이미 뭐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은 좀 주가가 하락.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 어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재료가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와 가짜가 정말 다뤄질 솎아내는 것인가? 그렇게 네. 어떤 결전의 날로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현대로템을 상당히 좀 예주시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좀 내셨었는데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잠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네옴시티는 어쩌면 전체적으로 길게 약 한 700km 가까운 거리에 일단은 더 라인이라는 어찌 본다면 그 길에 수많은 빌딩들이 있고 그 빌딩 하부에는 지하 전철과 같은 어떤 교통 수단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 일단 현대로템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철도 자체를 해외에 수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제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트램 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로템이든 다른 기업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네옴시티에서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합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좀 나왔었고 좀 더 크게 본다면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네옴시티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 계획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죠. 일단 뭐 로봇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어떤 교통수단, UAM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그동안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계속적으로 재창해왔고 주장해왔던 그 비전과 거의 너무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어떤 사업들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또는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현대차가 상당 부분 수주를 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과정이 이뤄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일단은 잠시 후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9시 뉴스, 8시 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 장전까지 수많은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에 이제 정말로 그동안 상승해서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유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될 것인가, 또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여러 철도주들, 정말 말 그대로 현대로템이 7천억 원에 넘는 거래량 발생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대우AL 또는 뭐 대아TI 뭐 여러 종목군들 정말 말 그대로 순간적인 거래 대금이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일 아마 정말 시장의 어떤 극과 극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줄 텐데 아직 테마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좀 내일 내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옥석 가리기가 당분간은 나타나겠네요. 네. 얘기를 해주시기로는 이제 현대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네. 생각하는 비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과 좀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어떤 종목을 그럼 지금이라도 네. 봐야 되나요? 사실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현대로템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아마 어제 이제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제 머니투데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왜? 이제 공매도가 많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많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1% 상승을 한다. 근데 1% 상승할 때 한 3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다.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한 50만 주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매물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 대금이 7,3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종목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어제까지는 또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쏠림 현상이 강할 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엄청난 정말 괴물 같은 시세를 보여주지만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본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가의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 오히려 손실을 보실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능력이 있으신 분들 또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라든지 손절매에 익숙하신 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트램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생산을 하고 있으며 수소 충전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네옴시티에 충분히 진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이미 알려진 대로 MOU까지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MOU 체결은 그냥 약속입니다. 이제 본 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된다라면 사실 지금의 현대로템의 주가는 저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트램과 관련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네옴시티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다 MOU까지 체결을 했다. 그리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대로템 오늘 라이언 의원님의 특징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더 먼저 미리 좀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자, 김중성 위원님, 네. 네옴시티 관련주가 사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불꽃놀이를 끝내고 이제 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의외로 더 살아난 종목들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도 한번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규모 자체가 정말 이 막대한 규모다 보니까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뜨거워졌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빈살마 왕세자가 또 방한까지 이제 한다고 하니 뭐 기대감이 정말 아주 고조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빈살마 왕세자의 그 방한이 이제 실제로 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만 사실 관련주를 좀 시큰둥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한다더라 할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또 진짜 뭐 딱 나왔을 때는 좀 그 직전에 좀 팔아주는 것이 맞겠고 또 증시격언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당연한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그래도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 꼭 좀 참고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네. 일단 그동안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단순히 네옴시티 섹터에 속해 있었다라는 단순한 그 기대감만으로 사실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MOU도 체결되고 이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제는 또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혹은 네옴시티의 또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편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앞으로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오늘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그리고 일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앞서 이제 우리 나인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현대로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상승세가 좀 커졌어요. 뭐 그동안 사실 현대로템이 뭐 방산주다 뭐 이렇게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 네옴시티는 아니었잖아요. 새롭게 편승이 되고 또 사업 내용도 구체화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두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 안에서도 차별화, 양극화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선별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특별하게 현대로템이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많은 종목들이 좀 재료 소멸로 좀 하락한 종목들이 더 우세한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 옥석이 필요하겠다.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그 네오시티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린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고 그린 하는데요. 케미칼이요? 예. 네, 좀 뜬금없죠. 네, 사실 이건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쪽 섹터에 속해져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 탄소 포집,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협력을 희망한다라는 이런 그 의견을, 네, 그런 그 의향을 내비쳤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중에 조용하던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한번 봐보죠. 네,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차례 강한 탄력 이후에 내내 좀 부진했습니다.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움직임이 좀 탄력이 좀 나와졌어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한 부분들도 좀 협력을 희망한다, 이런 이유가 좀 그려졌다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네, 새로운 네옴시티와 관련한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편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탄력이 나타났고, 또 주가도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최근에 뭐 내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내내 부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야 막 하락 추세를 벗어난 모습이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 추세를 벗어난 종목은요, 횡보 또는 상승이라고 했죠. 그런데 횡보하더라도 그냥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내리락 하면서 횡보합니다. 상승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상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저점 매수 싸움이죠. 저점 매수 잘하면은요, 이제 손실 없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린케미칼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고 좀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새롭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편승할 만한 종목, 또 그와 연관 깊은 기업을 그린케미칼을 꼽아줬네요. 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